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3거래일째 올라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번 주 초에 델타 변이 때문에 한번 전 세계 증시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월가의 그 다수 견해는요, 아직도 그 증시 탄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쪽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강세롱자 아시죠?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 CNBC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강세장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끝났다고,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몇 퍼센트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연준이 지금 증시에 여전히 그 연준 기조가 우호적이다. 그리고 설사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가도 워낙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의회하고 계속 기싸움 중인 그 재정 지출 늘리는 문제도 그것도 미국 증시를 뒷받침하는 그런 재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겔 교수는요, 델타 변이 확산이 미국 팬데믹의 마지막 유행이지 않겠느냐, 자기는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더 나은 여건에서 베팅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JP 모건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대한 최근의 그 반대 포지션이 좀 과하다고 봤습니다. JP 모건은 경제재개 관련된 일부 종목이 작년 6월 레벨보다 낮게 거래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백신이 나오기 전이고 또 팬데믹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새로운 락다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거로 봤습니다. JP모건은 델타 변이 충격이 가라앉고 인플레, 서프라이즈가 계속되면은 그 순환주하고 채권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큰 고베타 주식 같은 그 리플레이션 거래가 곧 회복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채가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는데 과장된 성장 불안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베런스도 비슷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 충격과 관련해서 지난번 팬데믹 때하고는 양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확산세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만 이게 지금 미접종자 중심으로 사망자라든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절대치는 늘어나지만 그게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델타 변이 충격이 전과 같은 경제 충격으로 가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하고 영국 같은 접종 선도국들이 이른바 생활 방역 쪽으로 가는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초기, 팬데믹 초기보다는 경제 충격이 덜할 거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이쪽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1일자 분석에서요, 델타 변이가 미국 경제 회복 기조 자체를 저해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다수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오렌 크라스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변이가 물론 심각한 하방 리스크인 건 맞다. 하지만 매우 강력한 펀더멘털이 이걸 상쇄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많은 현금을 지금 쥐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에 더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도 같습니다. 완전한 록다운이 아니면 강한 부정적인 충격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델타 변이가 이 델타 변이를 경제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공중보건 이슈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애플의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 이걸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미국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이 걸어다니고 운전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패턴도 팬데믹 이전 수준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의 도널드 그라임스 노동경제학 교수는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제 전망치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은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요, 지금 4,400으로 보고 있는데 4,6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를 여전히 낙관한다. 최근에 그 공포감이 시기상조, 그리고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또 그 주도주하고 채권 그 시장 움직임이 마치 글로벌 경제가 경기 사이클 후반에 진입한 것처럼 그 움직이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직은 경기 사이클 초입이고 점차 중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경제 재개라는 게 이벤트가 아니다. 이건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흐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CNBC는 JP모건이 지금 제시한 연말 그 S&P 전망치가 월가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채권 금리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서 일각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데요. 월가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걸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JP모건 자산운용의 필 캄포레일 포트폴리오 매니저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그 10년물 수익률 하락이 그동안에 과매입한 가치주 비중을 줄이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의 그 금리 하락이라는 게 가치주하고 성장주 거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가 됐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선택 소비재, 그리고 금융, 그리고 에너지 같은 그 가치주는 금리하고 성장률 전망치가 상승할 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경기 친화형인 그 다우지수가 경기 재개 트레이드에 의구심이 들 때 가장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술 집약형 나스닥은 그런 환경에서 훨씬 그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여전히 경기 재개 트레이드에 전념을 하고 있다. 다만 포지션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캄포레일 애널리스트는요, 이어서 미국 성장률이 2분기에 정점을 찍었겠지만 그렇다고 둔화로 가는 건 아니다. 여전히 연말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빌 에크먼, 억만장자 헤지펀드를 운영하죠. CNBC하고 대담을 했는데 금리가 경기 회복세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가 경제 재개에 큰 위협이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채권금리가 올 하반기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특히 단기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빨리 뛸 거라. 그러니까 거기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채금리 하락을 투자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장기 고정금리로 최대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작년 3월 그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직전 그 지옥이 오고 있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한테 한 달 정도 꽉 그냥 아예 록다운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 달 정도 매도 베팅을 해가지고 한 20억 달러 정도로 챙겼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그 의구심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억만장자 투자자 오메가 그 어드바이저리 창업한 그 리언 쿠퍼맨은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채권 시장이 꼭 방울뱀 같다. 자기는 그래서 요즘에 채권에 투자 안 한다고 했습니다. CNBC하고 지난 20일에 대담을 했는데요. 지금 그 금리 환경에서 채권만큼 고평가된 자산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미국 국채를 완전히 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미국 국채에 쇼트를 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숏 타겟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국채에서 멀리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표현. 미국 국채가 꼭 방울뱀 같다는 겁니다. 구석에 또아리를 딱 틀고 독이 바짝 올려 있는데 이걸 발로 차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채권도 갖고 싶지 않다. 그래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는요, 빅테크 대장주들이 역대 최고 수준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래도 과대평가된 거는 아니라고 자기는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배경으로 국채 수익률이 지금 엄청나게 낮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경제가 더 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리고 이제 아마존을 보면은 그 아직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보는 거는 합리적이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IT 종목 가운데 알파벳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페이스북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마켓워치도 그 전문가들 인용해서 채권 시장이 인플레 추이를 잘못 판단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채권 매수 세력이 고통스러운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지난 몇 달간 그 인플레 지표가 상당한 수준을 보였는데도 그 물가는 통제된다는 그 연준 견해를 계속 이렇게 수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인사이드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루에스터 홀츠 매니저는요, 채권 시장 우려가 현실화되면은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커브, 그러니까 지난 1분기처럼 가파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용 스프레드 하락하고 주식 하락 같은 다른 자산의 그 변동성 확대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펜 뮤추얼 자산운용, 그 마크 해펜스톨 CIO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잘못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소비자 인플레가 한 3%, 4%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용물 수익률이 2%로 오를 거다. 지금 오늘 새벽에 2.25%였죠. 그러면서 만약에 최악 시나리오인 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면은 그야말로 이건 엄청난 상황이 될 거다. 채권 시장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베런슨은 21일자에서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물가 연동 채권이 최근에 자금이 많이 몰린다고 전했습니다. S&P 데이터를 인용해서요, 7월 들어서 글로벌 선진국 물가 연동 국채 관련 지수가 2.4% 상승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련 지수가 1.3% 뛰었고, 특히 영국은 물가 연동 국채 관련 지수 상승폭이 5%가 넘었다는 겁니다. 뉴질랜드, 호주도 한 4.5%, 2.7% 뛴 걸로 집계가 됐고요. S&P 인덱스 투자 전략 팀 에드워즈 전무얘기는 이번 달 미국의 인플레 기대가 가장 높다면서 달러화가 동반 상승하면서 다른 선진국 물가 연동 국채권도 더 치솟게 만드는 그런 주요 재료가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시겠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회견했습니다. 델타 얘기가 꽤 나왔습니다. 물론 짐작대로 제로금리 유지하고 이렇게 채권 매입 기조 그것도 변동이 없는데 더 장기간이란 표현을 썼고요. 우리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견이 있지만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델타 변이 때문에 경기 회복세 자체가 흔들리지 않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이런 회복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라보뱅크가 이 22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대응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지표하고 시장 예상에 대해서 어떤 눈높이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낸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노디아 에셋 세바스티안 갈리 매크로 애널리스트 얘기는요. 연준도 더 오랫동안 부양책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점이 이번에 22 회의에 의해서 시사가 된 것 같다고 봤고요. 아메리벳 증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너무 얘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성급하다는 그런 기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 잭슨홀 회동이 있는데 과연 22에서 이렇게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이런 우려해서 조금 좀 천천히 갑시다 하는 식의 이런 걸 내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런 걸 또 잘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